안녕하세요. 김행모입니다. 아까 유서구 대표님이 그 명분이라는 얘기를 하셨잖아요. 저도 사실은 명분이 없으면 움직이지 않는 사람인데, 제가 오늘 그 여러분들한테 해드릴 그 이야기가 왜 휴행 컴퍼니인가, 어떤 명분이 생겼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겠죠. 전 현재 그 투자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투자라는 거는요, 돈을 쫓아간 일이 아닙니다. 돈은 너무나 빨리 도망가기 때문에 보통 투자라는 일은 돈이 다니는 길목을 지키는 일을 합니다. 그러려면 이 세상의 트렌드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해야 됩니다. 그리고 눈앞에 있는 미시적인 것보다는 멀리 바라볼 수 있는 거시적인 관점이 필요합니다. 저는 제가 2001년부터 네트워크를 경험을 했었는데, 현재 어떤 네트워크의 상황을 보면은요, 도입기를 거치고 성장 팽창기를 거쳐서 안정 성숙기를 거치고 지금 거의 이제 쇠퇴기 단계에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나라 네트워크 시장이요, 약 15조에서 18조 정도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10년 전에도 거의 비슷했습니다. 더 이상 커지지가 않습니다. 우리보다 한 20년 정도 앞선 일본 같은 경우가 아마 작년 기준으로 그 전에도 한 21조까지 그 시장이 형성이 됐다가 한 18조 정도로 계속 작아지는 걸 알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시작한 네트워크 마케팅이 지금 제일 큰 시장이 이제 아시아, 특히 이제 중국이 되기 때문에 지금 아마 중국 시장은 계속 커질 수는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그 외에 다른 시장들은 점점 작아지거나 아니면 그냥 그 안에서 머무는, 쉽게 얘기하면 그들만의 리그로 계속 지금 남아 있는 거죠. 제일 그 18조, 15조가 계속 더 이상 파이가 커지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여태까지 모든 네트워크 마케팅은 제품을 갖고 얘기하는 판매였습니다. 또 제가 두 번째로 경험했던 그 회사는 서비스 요금이라는 어떤 개념으로 아이템은 바뀌었을 뿐이지 항상 고객을 유치해서 판매하는 것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 판매 잘하세요? 저는 판매는 못해도 강매는 잘합니다. 어쨌든 그러한 판매를 해야 되는 그런 아이템, 그게 서비스가 됐든 물류가 됐든, 그런데 더 큰 가장 큰 요인은요, 이쪽 시장이 사이버 시장에 진출을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의 가장 대표적인 온라인 전자상거래 기업 중에 아마존이라는 회사가 있죠. 아마존이 2015년 7월 달에 월마트에 시가총액을 넘겼습니다. 매출 규모로 보면은요, 아마존은 월마트에 게임이 안 됩니다. 근데 2015년 7월 달에 아마존이 시가총액이 260조 정도가 됐고 월마트가 230조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2016년, 17년, 18년 지금 아마존의 시가총액은 770조가 됐습니다. 월마트는 계속 제자리 걸음이고요. 그게 매출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회사의 미래 가치, 그 다음에 앞으로 계속해서 변화하는 시장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냐에 따라서 그런 차이가 생기는 거죠. 물론 월마트도 위기감을 느끼다 보니까 제트닷컴이라는 아주 아마존에 필적할 수 있는 그런 사이트를 인수했지만 결과적으로 역부족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마존은 아마존 프라임이라는 서비스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건 뭐냐면 아주 중요한 좋은 컨텐츠를 통해서 충성 고객을 확보했다는 겁니다. 지금 아마존은요, 미국의 소비 지출의 40%를 차지하고 있고요. 아까 말한 그 아마존 프라임이라는 거는 아마존 고객의 54%가 그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휴엔이 지금 추구하는 방향이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얼마나 큰 시장을 우리가 지금 넘보려고 하는지를 여러분들이 먼저 인식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존은 94년도에 제프 베조스라는 사람이
차고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거 아세요? 시가총액도 지금 전 세계 3위가 됐거든요. 마이크로소프트를 제치고 애플, 구글 다음에 세 번째 회사가 됐는데 그 회사의 창업자인 제프 베조스는요. 작년에 빌리 게이츠를 제치고 전 세계 1위 부자가 됐습니다. 이게 온라인 시장이 얼마나 무섭게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쪽 시장을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의 시장 자체가 트렌드가 바뀌고 있는 거를 여태까지 모든 네트워크 회사들은요. 여태까지 자기네들이 해왔던 방식을 고수했습니다. 사이버 시장은 하나의 주문을 하기 위한 툴로서 온라인을 활용을 했지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러한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동영상을 보고 연락이 오고 지금 그 아까 뭐 사례 발표하셨던 카나다 사장님도 원래 동영상을 통해서 SNS를 통해서 아마 연결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얼마나 지금 대단하냐면 저는 2016년 비주류 추모까지의 휴행이었다면 저는 아마 제가 택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올 4월 3일 날 시작하는 이 글로벌 비전은요. 어쩌면 지금부터 아까 유서고 대표님이 점 하나 찍었다. 아니 이제 시작이라는 아니 어쩌면 아직 시작도 안 한 거죠. 이 시장이 어마어마해질 겁니다. 여러분들은 더더군다나 이 휴엔이 앞으로 어떻게 변화를 할 수 있냐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플랫폼 기업들이 있을 겁니다. 한 개의 호텔도 갖지 않고 단 한 대의 택시도 갖지 않는 에어비앤비나 우버 같은 회사들이 시가총액이 30조, 70조입니다. 그런 것들이 주로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매치메이커 역할을 하는 겁니다. 노는 방, 노는 차를 갖고 있는 내가 업무 아닌 다른 그냥 개인으로 쓰는 차들을 이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 그런 일들로 전환을 시켰던 거죠. 미국에 페오니아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가 하는 역할이 뭐냐면 전 세계 글로벌 결제를 도와주고 있어요. 우리가 해외에 물건을 수출을 하고 대금을 받으려면 그 나라에 계좌가 있어야 되는데 개인들이나 중소기업들은 계좌를 가질 수가 없어요, 아직. 그래서 여태까지 하지 못했던 일을 페오니아라는 회사가 그 역할을 중간에서 그러한 중소기업과 개인 기업들을 연결을 그런 플랫폼을 연결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지금 우리가 이 휴월드가 추구한 일이 전 세계 개인들이 어플을 하나를 가지고 자기의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그 어마어마한 매치메이커 역할을 지금 우리가 휴엔이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게 어떤 의미인지를 아신다면요. 그리고 이 회사가 그거에 대한 플랫폼이 만들어지기 시작한다면 그 다음부터는 뭘 얹히기만 하면 다 돈이 되는 건 아시잖아요. 플랫폼 비즈니스의 특성상. 지금 기존의 네트워크들이 두 번째로 문제가 뭐냐면 젊은 사람들을 흡수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존의 모든 네트워크의 방식은 오프라인 미팅 위주였으니까요. 요즘 젊은 사람들 거의 온라인상의 블로거에 내가 몇만 회원을 갖고 있느냐? 그런 사람들은요. 주변에 누군가 와가지고 내가 돈 줄 테니까 이거 올려달라고 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 사람들은 굳이 미팅 안 나가도 돼요. 근데 그런 젊은이들을 사업이라는 명목하에 여기로 자꾸 끌어낸다라는 거는 그거는 진짜 시대에 맞지 않습니다. 지금 휴에는 그러한 이곳에 나오지 싫어하는 사람들을 지금 이 순간에도 생방송으로 그분들이 뭔가 배우자 한다면 그 배울 수 있는 그것도 전 세계에 이러한 시스템을 만들어놨다는 게 이게 얼마나 젊은 사람들한테 이익이 될 줄 아세요? 그 사람들은 바로 와닿습니다. 더군다나 기존의 네트워크 마케팅들은요. 제품이건 사업이건 온라인을 통해서 링크를 걸게끔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문제가 그 사람한테 안 좋은 뭔가가 제재가 가해집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들 어떻게 사업하고 계세요? 제품이 됐든 뭐가 됐든 그냥 링크만 걸어서 전 세계 앞으로 166개국에 그냥 보내기만 하면 그게 사업으로 연결되는 그런 일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도 이 안에 있으니까 그게 별거 아닌 거라고 그건 당연한 거라고 느끼는데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게 진짜 바로 실현이 된다면 이건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앞으로 점점 우리가 나이는 먹어가고 사람들은 없는데, 그리고 점점 우리 비즈니스가 젊어지기 위해서는 그런 시스템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저는 제가 이 비즈니스 왜 휴엔이어야 되는지 뭐 이런 부분은 저 스스로가 저한테도 많은 명분이 필요했습니다. 사실은 내가 이걸 해야 되는 그 명분이 왜 그러냐면, 저는 이런 일들을 선택했을 때 그냥 몇 년 해서 치고 빠지는 게 아니라 평생 이것들이 쌓이고 누적이 돼서 우리 아이들한테까지 인세 개념인 자산을 주고 싶은, 저는 항상 그런 바람으로 사업을 보는 관점이었으니까요. 혁신에 성공하는 나라와 기업과 개인은요, 변하는 프레임에 맞춰 나가야 됩니다. 맞춰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혁신에 실패하는 대부분의 나라와 기업과 개인들은요, 자기가 만들어 놓은 프레임 속에서 그것들을 보고 맞추려고 합니다. 세상이 보고 싶은 대로 보지 마시고요, 우리는 보여지는 대로 반응을 해야 됩니다. 판단의 궁극적인 가치가 뭐냐면요, 내가 어떤 타이밍에 그걸 하느냐예요. 대부분 타이밍이라는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저도 어쩌면 제가 이 타이밍에 제가 이걸 알아들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섰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되는 비즈니스는요, 내가 막 찾아다니면서 누군가한테 설득하는 일이 아닙니다. 내가 가만히 있는데 누군가가 날 찾아오는 게 되는 비즈니스죠. 지금 휴엔 비즈니스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막 찾아다니면서 설득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가만히 있는데 누군가가 나한테 연락이 옵니까? 만약에 연락이 안 온다면 여러분들 방법이 약간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셔야 될 거고요. 저는 왜 휴엔이 될 수밖에 없느냐, 엄청 빠르게 변화하는 이 세상에 그 트렌드를요, 이끌어 가시는, 주도하시는 유석우 대표님이 계세요. 그게 어쩌면 전 세계의 모든 회사보다 제일 큰 휴엔의 경쟁력입니다. 두 번째는 저희 그룹을 따뜻한 리더십으로 이끌어가는 김상준 그룹장님 계십니다. 또 저희 가족과 영원히 친구로 지낼 수 있는 이해남 사장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